음, 나마스테. 올데사띠 부타파라 스님이 진행하는 수행감행상의 모든 것 6강 8월 19일 6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문성과 대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날이 조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감행상을 창안했던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 이론과 기술은 부처님이 창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의 이론과 기술을 창안한 부처님 것을 제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불교 전통에 따라서, 수행 전통에 따라서 이걸 창안한 분의 이름을 3번 불러주고 사용합니다. 자, 저도 그 전통에 따르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싸. 숙교뜻 행복하십시오. 자, 그러면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5분 정도 잔염을 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똑바로 펴시고 목도 똑바로 세우시고 턱만 살짝 앞으로 당겨 주십시오. 그리고 눈은 살포시 감으시고 얼굴에 힘 빼시고 손은 잔염을 할 때처럼 앞에 편안하게 두십시오. 배꼽 아래 단전이 있는데 잔염하듯이 툭 갖다 두십시오.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알아차림하면서 앉음.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다음. 앉음. 다음. 앉음. 다음. 한두 번 하시다가 코끝 인중이 있는데 알아차림하는 사티를 툭 던져 두십시오. 생체 리듬에 따라서 들숨에 아나 하고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림하십시오. 날숨에 아빠나 하고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들숨에 아나 날숨에 아빠나.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소리가 들려서 호흡을 놓쳤으면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알아차림하는 삿띠를 보내서 들림, 들림, 들림 두 서너 번 이름 붙이고 즉각 기준점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들숨에 하나, 날숨에 아빠나.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마시고 호흡은 생체 리듬에 맡겨두시고 수행자는 이름 붙이고 알아차림만 하십시오. 수행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호흡을 크게 토해내십시오. 그리고는 마음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자비심을 보내겠습니다. 마음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 모습을 떠올리시고 짧고 강하게 그리고 맑은 단어를 사용해서 마음을 보내십시오.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복잡하시죠? 그 복잡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최근에 불편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 떠올리고 불편했던 마음 내려놓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자 하고 마음 보내면 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저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수행할 때입니다. 제가 처음 선방을 갔던 때가 88년 여름 안거였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서 3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87년 여름 봄학기 마치고 휴학을 하고 88년에 이제 복학을 했었죠. 그때 88년 한글을 날려고 해인사 선방에 갔더만 아침에 방부가 끝났다고 마침 학교에 선배 스님이 한 분 계셔서 왜 하면 됩니까? 하니까 본사로 가라. 그래서 본사에 가면 어지간하면 또 길이 있을 거다 해서 통도사로 갔었죠. 음력 4월 보름 날 결제가 시작이 되니 4월 열난 날 저녁 7시에 방부를 짰습니다. 물론 어른 스님들한테는 2, 3일 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혼이 나고 그래도 온나 해서 7시에 보강선언에 방부를 들었었죠. 그러고는 걸망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대방에 걸망 두고 사람이 왜 하루에 12시간씩 앉아있노? 상상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과가 선학과였습니다. 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에 재학 중이면서도 하루에 12시간 하도 들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이리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방문은 드렸지만 여차하면 한 2, 3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달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방문을 드렸는데 이틀 지나니까 야, 수행이 내 체질이네 하고 한 생각 문득 일어나기에 그때 그 생각의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수행에 매진해 왔습니다. 수행이 그렇게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수행 체질인가 하고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철 가나선하고 하도 잡고 가나선 할 때가 아마 그때 얻은 힘으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지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명상과 수행과 명상의 모든 것 올데사띠 6강입니다. 전문성과 대중성이죠. 저번 시간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살펴보았고, 저번 시간에는 완성도와 가성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리고 완성도와 가성비를 했었고, 이 6강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미국인들이 어느 정도로 명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14.2%가 명상을 하고 있고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14.3%, 이걸 모으면 28.5%의 미국인들이 명상 또는 요가를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요 인구가 1억입니다. 그리고 14.2%는 단순 수치로만도 거의 5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5천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인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7년 전의 자료입니다. 그 이후로 발표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명상을 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숫자는 코로나19, 코비드-19을 지나오면서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캄이라는 명상 어플이 1년에 올린 매출액이 4,616억 원이었고 헤드스페이스가 올린 그해 매출이 3,055억이었다라고 살펴보았고 이 명상 마켓, 명상 시장은 2030년이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특이한 것은 2022년을 정점으로 헤드스페이스도 그렇고 캄도 그렇고 명상 시장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효과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가 코비드-19이 끝나면서 그리고 풍토병으로 정착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또 다른 여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봤던 수많은 리더 기업들이 거의 예외 없이 맹상을 채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었죠. 이런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전부 맹상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맹상을 도입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맹상을 소비하지만 이 맹상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다른 거는 기업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 나오면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맹상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기업에서 배웠지만 그 기업에 근무할 때나 다른 직장으로 옮겼을 때나 또는 사회로 돌아왔을 때도 죽을 때까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프 콘텐츠입니다. 또는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맹상을 노동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경험할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은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기업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맹상 문화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은 인류의 또 다른 문화의 흐름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창안했던 팔정도 수행체계, 사무량심 수행체계, 공수행체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전문성과 대중성에 대해서 이 자료는 붓다 와나 법원님이 와나 컴퍼니에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보통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했었죠. 아마 부처님 같은 경우는 BCE 531년에 우리가 흔히 오리지널 붓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사띠 수행을 창안합니다. 그리고는 수행의 전문성을 추구했던 거죠. 그리고 수행의 사용가치 그리고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사용가치, 즉 깨달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어떨 때는 일주일에 깨알 하나를 드시고 온전히 수행에 집중을 하던 시기입니다. 6년 동안. 그리고 드디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수행의 완성도를 극도로 높일 수 있었고 수행의 전문성에 있어서 그 누구도 부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곳에서는. 그리고 그 수행의 사용가치 또 부처님이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처님 이후에
1900년 또는 2000년대까지 다양한 수행 전문 수행의 그게 깨달음을 전문으로 추구하는 수행센터들이 나오게 됐죠.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 문경봉암사, 해인사 선방, 통도사 선방, 아마 이런 선방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동남아로 내려가 보면 마하시 선언도 대표적일 거고, 근시에 들어와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티아라마, 저희들이 있는 요 사티아라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이런 선언에서는 하루에 15시간씩 온종일 수행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전문 수행자를 양성을 하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후에는 아예 음식을 드리지 않죠. 그러면 한 끼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은 간단한 죽 또는 과일 정도 드시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제대로 차려진 음식 점심 드시고, 그리고 5시 전후에서 간단한 차 정도 드시고, 이게 전부죠. 오불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온종일 하루에 15시간 이상 수행에 올인을 해서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전문 수행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BSR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통상 우리가 레벨 2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기보다 이 수행에서 전문성은 조금 줄이고 대중성을 추구해 갔던 거죠. 또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수행의 가성비를 주목을 했던 거죠. 스님들은 또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생 안태원 셈 치고 하루에 최소 15시간 이상씩, 그리고 기본 3년에서 6년 정도 모든 걸 올인을 하죠. 완성도를 높이고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0년도 좋고 이분생 전체를 바치기도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동료 간의 불편함들, 또는 친구들 간의 다툼들,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해. 이 불편한 마음을 한두 시간 수행으로서 탈출할 수 있다면 뭐 해볼 만하죠. 불편했던 마음 한 대 담배 연기로 날려보낼 수도 있고,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 삭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맥주 한 잔 드시고 친구들하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불편한 마음을 한두 시간 정도 수행을 해서 날려버릴 수 있다면 그 가성비가 괜찮죠? 마음이 불편한 요 불편한 마음을 마음속에 넣어 놓으면 어떨 때는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어떨 때는 뭐 평생 가기도 하죠. 그 불편한 마음, 그것을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서너 시간 수행으로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면, 그 불편한 마음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가성비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은
불교 전통이 굳건히 살아있는 동양 쪽은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수행의 사용 가치를 주목하는 쪽으로 발전했고, 이런 수행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서양으로 갈수록, 동양을 벗어날수록, 특히 미국으로 가서는 그 미국의 실용주의와 결합을 하면서는 이런 전문성, 완성도, 사용가치 이런 것들은 좀 제거하고 가성비 또는 대중성 또는 교환가치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되면서 대중화에 초점을 뒀던 거죠. 그런데 대중화에 초점을 두게 되면 효과 또한 옅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철저하게 경험을 중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헤드스페이스라든지 캄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메디테이션 앱 어플들은 경험이 조금씩 그렇게 강조가 안 되죠.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경험해가지고는 효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수행을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문적으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효과와 또는 수행을 인스턴트로 경험한 사람들의 효과는 분명히 질이나 양이 다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선방에서 15시간씩 수행하는 전문 수행자들과 캄이나 헤드스페이스와 같은 명상 어플을 통해 갖고 인스턴트 명상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수행이 쉬워질수록 효과 또한 현저히 감소한다. 이거는 뭐 많은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레벨 1이 전문성을 추구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행의 사용 가치를 주목하는 것이고, 레벨 4가 수행을 단순히 즐기는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명상의 레벨 1에 해당되는 게 전문 수행자들이고, 명상 어플을 활용을 해서 명상을 소비하는 분들은 캄이라든지 헤드스페이스라든지 아마 이런 명상 어플을 사용을 해서 명상을 즐길 때 그 전문적으로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보다는 명상의 효과 자체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중화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효과 또한 낮아졌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려우면 안 되고 까다로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그리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대중성을 확보하게 되면 효과 또한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15시간씩 24시간씩 수행을 하던 사람과 8주에 30시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5분 수행하는 사람하고 효과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 차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수행하고 8주에 30시간을 수행을 하고 하루에 17시간, 24시간 수행하는 사람하고 효과가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수행이나 명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가성비만 주목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노력, 땀 이런 것들은 적게 지불을 하고 효과는 크게 보려고 한다. 아마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욕심의 발로이거나 아니면 무지 이런 단어 쓰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나 아마 그런 거겠죠. 이거는 부다와나님이 일본에서 발표된 걸 전에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잠시 가지고 왔습니다. 코끼리를 가지고 AI에 이어서 계속 카피를 하니까 어느 정도부터는 그 현저하게 카피도가 떨어져 버리더라. 근데 이렇게 봤던 거죠. 수행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그때부터 와나님이 수행을 설명을 하면서 수행의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이나 또는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수행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수행을 했는데 그걸 한 사람, 두 사람 건너가면서 점차 수행의 몰입도, 수행의 강도 이런 것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행의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리고 오리지널 부처님이 창안했던 오리지널 수행의 원본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면 선으로 발달했고 미국으로 가면 마인드풀리스로 발달해 가는데 근데 이게 오리지널 원본을 갖고 간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카피를 해 갔던 거죠. 근데 카피만 합니까? 거기다 계속 뭔가 이렇게 추가가 됐겠죠. 중국으로 와서 부처님이 창안했던 팔정도 수행체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선어로 발전해 나갔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만 됐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요소도 또 뺐겠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띠라는 요소가 빠져버리게 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은 명상으로 발전해 나갔죠. 그리고 미국으로 갔던 부처님이 창안했던 팔정도 수행체계는 그 중에서 제7번 정념 사띠만 특화시켜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다 제거시켜 버렸고 그리고 그 사띠조차도 제한적으로만 해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정신치료, 심리상담의 다양한 기법들이 추가가
되면서 원본이 현저하게 훼손돼 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새로운 다양한 명상의 이론과 기술이 등장했지만 원본하고는 너무나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해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발전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불교사는, 수행사는 이 수행을 창안했던 부처님을 점차 소외시키고 격리하고 폐기 처분해 버리는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어른 스님은 이파사나 수행을 하면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다 그러셨거든요. 아마 어디 신문 인터뷰에 그렇게 되고 활자가 돼 갖고 있더만요. 그러면 이파사나 수행으로 아라한 도가를 성취한 부처님조차도 확철대오를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모든 수행의 이론과 기술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독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가서 그리고 이게 발달을 하고 중국화됐겠죠.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는 이 수행을 창안했던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법으로는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부처님이 창안했던 팔정도 수행체계가 미국으로 가더만 마인드풀리스로 발전해 가더만 그 팔정도 수행체계는 수행자의 행위규범, 수행자의 태도를 다루는 계, 그리고 수행기술 정,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인 해, 이렇게 개정의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수행자의 행위규범, 수행자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요 말을 좀 더 세련되게 우리는 세속주의를 추구합니다. 요래하면서 이거는 싹 떼어갖고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수행 기술도 부처님은 알아차림, 사띠,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의도, 이걸 삼파자나라고 했죠. 사띠와 삼파자나로 수행을 하세요. 그리했고, 사띠는 인지기능, 알아차림뿐만 아니라 마음 근육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마음 근육 기능은 이해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의도를 알아차림하는 삼파자나는 그 단어 자체도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고, 단지 아주 제한적으로 사띠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수행자의 행위규범, 수행자의 태도, 수행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이런 것들은 종교적이다라고 하면서 배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수행을 창안한 분이 부처님인데 그 수행을 창안한 분을 종교라는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창안했던 핵심적인 기술만 착 갖고 가서 우리는 종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죠.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언제 불교가 종교입니까? 종교라는 용어는 완벽히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동양에서는 불교는 불가라고 했죠. 불가, 유가, 도가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 와갖고는 그리스도교까지를 묶으면서 종교라는 범주로 엮었던 거죠. 동양에는 원래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불교는 그냥 불교일 뿐이었고, 불교는 수행에 기반한 동아리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걸 종교라는 개념으로 묶어가지고는 폐기 처분해버렸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속주의를 따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수행을 창안했던 분조차도 종교 그리고 미신
이라면서 폐기 처분해놓고 그분이 창안한 쌌띠는 또 갖다가 쓰는 거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어쨌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불교는 불교 수행자들은 전문성을 추구했고, 그리고 세속에 있던 수행자들은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을 주목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마인드풀니스 운동하시던 분들, 또는 명상을 대중화시켰던 분들은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을 확산시키는 데 더 주력을 했었죠.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고 대중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요 수행 또는 명상이 전문성에 포커스를 두는지 대중성에 포커스를 두는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 수행자들은 전문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명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을 지향을 하고 있죠. 아까 요게 지금 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러네요. 잠시만요. 이걸 나를 줄이면 되겠구만. 자, 인자 뭐가 좀 늘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마인드풀니스 쪽에서는 8주에 30.5시간을 수료를 하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줄 거예요. 수료증을 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적인 수행자들은 이틀 분량이죠. 그러면 이틀을 하고 그 분야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루에 15시간씩 90일씩 또는 이걸 3년씩 하고 인가를 받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요 명상 프로그램이, 수행 프로그램이 전문성을 추구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수행의 사용 가치를 주목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요 짜증나는 마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욕망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욕망을 견딜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도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명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불교 쪽의 분들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단지 불편한 마음을 좀 편하게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이게 이렇게 해놓고 봐야 되는데 송출되는 거는 안 보여주고 혼자만 요리했네요. 다시 보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은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수행을 하겠죠. 그럼 마인드풀니스 같은 경우는 8주에 30.5시간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수료증을 줄 겁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은 이틀치죠. 그러면 스님들은 하루에,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스님들은
하루에 한 15시간, 그리고 90일, 최소 90일, 어떨 때는 3년씩 하게 되죠. 분명히 경험치가 다르면 효과도 다를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소비하는 이 프로그램이 완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추구하고 수행의 사용 가치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로부터서 탈출하는 프로그램인지, 짜증나는 마음 상태를 좀 편안하게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태산 같은 욕망을 견딜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설명이 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불교계 쪽에서 명상운동을 하거나 수행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이게 이제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수행을 시작을 해서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즉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는 게 수행의 사용 가치였고, 아라트 도가까지 가는데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거였죠. 이걸 아라트 도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15시간 이상, 기본이 90일에서 3년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3년에 갈 수만 있다면서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30년을 해도 수다원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난 25년 드러난 사람들 중에, 안 드러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한시켰을 경우에 수다원 이상의 도가를 성취하신 분들, 여기서 포에널비님의 완성도가 수다원에 도달했거나 전문성이 수다원에 도달했던 분이 불과 2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최대치로 잡아서 30명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명이 바로 제가 수행을 지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1명 중에 6명은 여기서 들어갔고, 또 5명은 마하시 선언에서 가서 인가를 받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초점을 두었고, 그리고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모든 초점을 두었고, 수행의 사용 가치를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러면 제 밑에 와서 수행을 하거나 여기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고, 특히 최근에는 거의 안 오더만요. 안 오면 안 올수록 좋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더 쇼킹했던 거는 30년 전에 저희들이 이 운동을 했을 때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이렇게 해도 지치지 않고 따라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인가 어떤 분이 오더만 이틀인가 있다가, 원래 그분이 저한테 여기 왔을 때는 한 달인가 있다가 간다 했거든요. 이틀인가 있더만은 보따리싸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약속을 한 달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수행하는 자체를 상상조차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5시간씩 수행을 하라 하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수행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조금 있다가 실상이 파악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수행을 대중화시키는, 그리고 수행의 가성비, 수행의 교환가치, 수행의
대중화시키는 맹상은 경험했지만 수행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라하트 도가로 나아가는 수행의 사용 가치에 대해서는 상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과 맹상의 구분조차도 안 됐던 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수행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지니까 견디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한국 불교에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 불교에 기반을 한 맹상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지점을 정확하게 갈래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성을 지향하고 그리고 가성비를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이 프로그램이 유용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부처를 이루고 아라한 도가를 이루고 소타파티 단계의 수다원 단계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전문 프로그램을 찾아가세요. 이런 정도의 정보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아마추어가 프로처럼 포장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경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여기 보면 한 5분의 4 지점, 5분의 3 지점 요 언저리를 기점으로 5분의 3, 4 지점 이상은 전문성을 추구하는 곳, 완성도를 높여가는 프로그램이고 5분의 3에서 5분의 2 지점 요 이하는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성비를 주목을 하고 또는 요쪽에서 특히 5분의 2 지점 요 언저리가 일종의 맹상산업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폼나게 표현을 하면 교환 가치를 주목한다. 그러니 요 지점에 훈련을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거다.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누가 수행하러 옵니까? 그렇지만 지난 2600년 부처님이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이후 굳건하게 이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수행의 창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2000년 전에 중국으로 와서 선어로 발달했고 이 전통이 50년 전에 미국으로 가서 마인드풀리스로 발달해 갔던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발달해 가겠죠. 저희들이 주목을 했던 거는 이런 오리지널 붓다 스타일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수행의 가치를, 사용 가치를 주목했던 바로 그 수행의 출발지인 인도에 불교만 없어진 게 아니고 수행도 없어져 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복원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었죠.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하겠는데 오늘날 미국에서 마인드풀리스 운동을 주도해 갔던 많은 분들이 유태인이거나 또는 유태인들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유태인들이 미국이라는 제국을 활용해서 미국 제국의 네트워크나 유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수행을 맹상으로 재포장을 해서 전 지구 차원에서 가성비와 교환 가치와 대중성을 확보해 나갔던 거죠. 저희들은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또 그분들은 수행을 소비하고 수행을 확산시키고 또 수준은 대중화됐지만 그 나름대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또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처님이 성도한 인도 부다가야 보리수 옆에서 국제성가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인도 제국을 활용을 해서 한국의 스님들이 오리지널 부다 스타일을 다시 한번 복원을 해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했던 것처럼 오리지널 부다 스타일을 다시 복원을 해서 전문성을 추구하고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오리지널 부다 스타일의 수행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 30년 동안 부다가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문성과 대중성의 오늘 주제였죠. 수행은 전문성을 추구하고 명상은 대중성을 지향한다. 전문성을 추구하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생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수행에 올인을 하자. 세상에 이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전문가들끼리 하시고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구축해 놓은 만들어 놓은 수행의 이론과 기술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만 특화시켜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가는 처음부터 신과 창조주의 신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기도였죠. 수행이었죠. 그런데 그 요가의 다양한 기술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과 하나 되는 것은 뭐 별 관심 없습니다. 단지 건강 체조로서 요가를 소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전 지구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요가는 요가 체조죠. 그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인도의 전문적인 요가를 하시는 분들 빼고는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불교 수행자들은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고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행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기 위한 수행의 사용 가치를 주목했던 거죠. 그러나 또 마인드풀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의 대중화 운동을 이끄시는 분들은 그거 깨달음에 이르는 거는 스님들이나 하시고 우리는 스님들이 수행을 통해서 발견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다양한 수행의 이론과 기술 가운데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내 불편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몇 개만 특화시켜서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명상운동, 수행운동이 되겠죠. 그걸 조금 특화시켜서 오늘날은 명상이라고 부르더군요. 자, 이 정도면 수행과 명상의 차이, 여섯 번째 전문성과 대중성의 차이가 조금 더 선명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리 되겠죠? 자,
자, 그러면 혹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줌으로 옮겨서 수행 점검 또는 수행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줌 아이디는 972-277-6305, 패스워드는 2841입니다. 제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줌입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셨거나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화요일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줌으로 옮겨 오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972-277-6305, 패스워드는 2841입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 수행 전문 채널을 구축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주제로, 또는 완성도와 가성비를, 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등 수행과 명상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수행이나 명상에 관한 모든 것들, 이론과 기술들, 또는 역사들, 또는 뛰어난 수행자들에 대한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유튜브에 수행학교 사티스쿨을 열고, 전문 채널입니다. 수행학교 사티스쿨입니다. 유튜브에 수행 전문 채널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널리 멤버십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처음 강의가 되면 일주일은 영상이 유튜브에 오픈이 되고, 그 다음은 멤버십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회원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마 이런 전문 채널은 저 혼자는 어렵고 많은 대중들의 집단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멋있는, 유용한, 그리고 쉽고 재미있는 명상 전문 채널 유튜브에 같이 구축해 보입시다. 자, 그러면 대각등 부부님, 라올라 반떼, 그리고 불교 음악 방송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줌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고, 수요일 붓다의 새 얼굴이 저녁 8시부터 라이브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일 저녁도 오셔서 같이 부처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오리지널 텍스트에 기초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게 발언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주호식님도 들어오셨고 우리님도 들어오셨고 고맙습니다. 또 싸띠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명상과 수행의 기술 차이가 뭔지를 몇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좀 더 직접적으로 수행과 명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줌 아이디 972-277-6305 패스워드가 2841입니다. 다음에도 늘 요 패스워드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늦게 자 마치겠습니다.